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7월 24일에 매경 이코노미에서 주최하는 AI 컨퍼런스 2025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AX 대전환 AI 어디까지 써봤니? 였습니다.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세션을 다루기보다는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몇 개의 세션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조연설은 주최 측이었던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가 해주었고요. 전반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LLM 모델이 인식과 생성, 추론 단계에서 머물렀는데 이제는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 에이전트가 되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자사의 직원의 80%를 3년 안에 AI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최사이기도 해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아마 보고 있었을 텐데 대표가 진지하게 여러 번 이제 3년 이내에 직원의 80%를 AI로 대체한다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AI의 파급력에 대해서 스타트업 대표로서 확신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KT에서 항복적 AI 추진과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T는 좀 소버린 AI와는 좀 다른 쪽에서 이제 접근을 했던 방식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소버린 AI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소버린 AI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사업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AI 역량을 키운다, 자율성과 통제권을 확보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자주권을 좀 앞세운 그런 정의를 하고 있었고 본 정의는 추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KT 같은 경우에 믿음 모델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전까지 1.0 모델은 완료가 됐고 올해부터 이제 믿음 2.0 모델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베이스 모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강조를 많이 했던 게 한국적인 AI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믿음 2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양보단 질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도 많이 구입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 오늘 우울해서 빵을 샀어 이렇게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 아내가 화를 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서 AI가 답변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였습니다. 별도의 프롬프트 없이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 이제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약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앞에 가미하면 현재 상용 모델로도 특별히 이제 한국적 AI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그런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화자는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였습니다. 굉장히 그 발표를 잘 하시고 유머러스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리벨리온을 찾아가서 이제 세계 3대 강국이 되겠다, AI 강국이 되겠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GPU 형태의 어떤 AI 가속기와 추론에 특화된 NPU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훈련에는 아직까지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엔비디아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반도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추론에는 지금 이제 계속 마켓이 성장하고 있는 쪽에서는 NPU 쪽인데 이건 이제 추론 이미 학습된 모델을 잘 서비스하는 그런 추론에 있어서는 이제 리벨리온이 좀 앞서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좀 제가 관심 있게 본 장표이고 또 실제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그런 장표였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인퍼런스 관련된 이 지금 시장이 2027년도로 봤을 때는 트레이닝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라고 봤고 이게 2023년도로 봤을 때 이제 D램에 관련된 전체 매출보다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파이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AI 관련돼서는 스타트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마음으로 이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BI 매트릭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기존의 이제 스몰 LLM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만 가지고 이제 쿼리를 뽑아내는 것들은 어렵다. 실제로 파인 튜닝만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 이것들을 이제 잘게 쪼개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지식 온톨로지를 구성해서 기업이나 기관의 그 조직 내부의 그 지식들을 잘 이제 선별을 해서 이것들을 LLM에게 컨텍스트로 잘 넣어서 내가 원하는 쿼리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온톨로지는 단순히 데이터 베이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의미 있게 연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 설계도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AI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BI 매트릭스에서 사례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자연어로 질을 넣었을 때 이것들을 파악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관련된 데이터 테이블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쿼리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표로 만들어주는 시연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축이 돼야지만 이제 원하는 형태의 이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강연에서 나왔던 거는 클라이온이라는 기업이었고요.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AI 컨설팅을 하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POC 같은 것들을 많이 활성화했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좀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툴 콜링, 이제 펑션 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작년 POC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MCP를 비롯한 다양한 툴콜 방식을 이제 사용하면서 성능이 이제 많이 좋아졌고 결과적으로 AI 에이전트가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고를 이제 에이전트가 받아들여서 계획을 짜고 이 계획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이게 얼마큼 됐는지를 메모리에 관리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행동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동작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AI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매 7개월 만에 2배씩 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안 됐던 어떤 다양한 업무들도 7개월 뒤면은 충분히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고객사로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사이트 문의 응답을 AI로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DHL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을 예측한다든지 쇼핑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문의의 70%를 뭐 자동 대응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것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좀 접근이 있었고 국내 기관은 레그라든지 간단히 POC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이제 발표는 더존 비즈온의 발표였습니다.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자리가 먼저 사라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질문을 바꿔서 누가 AI에 그 일을 넘기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자 이런 그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존을 나눴을 때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자동화 욕구도 높은 그 지역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제시했던 것들은 세무나 법무 관련된 법무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 역할 전체라기보다는 송무 업무라든지 뭐 기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좀 강조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품질 관리라든지 뭐 기계 엔지니어, 뭐 통계학자, 뭐 데이터 입력 요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충분히 AI에게 넘기고 싶어 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걸테크
뭐 이런 것들이나 세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했고 시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나왔던 보고서가 실제로 얼마만큼 퀄리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고객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좀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발표는 이제 NCAI였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에서 이 자회사로 AI 쪽 분야가 분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놀라웠던 거는 이제 게임이나 미디어, 패션 이 분야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AI가 사용되고 있다. 상용화 툴을 썼을 경우에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끝에 보시는 것처럼 크하하 이런 부분이 그냥 읽는 부분인데 모델을 학습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진짜 성우가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이제 시연을 해줬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도 오래 걸렸던 3D 에셋 형성 및 편집 같은 그런 것들도 빠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오리지널 정보를 넣고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런 형태로 바꿔줘 하면은 내 기존의 이제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이제 패션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패션사가 먼저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안 입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이 옷을 입어보고 벗고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했었고 이제 현재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냥 생성형 AI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옷을 내가 입었을 경우에 좀 미화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내 신체에 맞춰가지고 예쁘게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라면은 내 체형과 옷의 사이즈를 맞춰서 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 이게 특히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교육 에듀테크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성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고객을 상담하는 상담 업무나 이제 대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객을 만나는데 이제 페르소나라든지 실제로 AI 휴먼처럼 이제 실제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화면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실제로 그 AI 휴먼과 대화를 하면서 실제 내가 업무 비즈니스에서 하는 대화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I 코칭의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한 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대답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말이 빠른지 느린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고요. 그래서 뭐 금융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도 했다. 그래서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연습하고 생성하고 뭐 AI 대화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여행사 상담원도 교육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이제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다양한 어떤 컴플레인이 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말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자동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이제 자동차였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하나 이제 출고되기 위해서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설계를 거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서비스로 하는데 AI가 중간에 이제 갑자기 확 이제 떠오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AI 중심으로 재편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컴퓨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BT4나 5 미니를 중심으로 해서 레그를 붙여가지고 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지식 검색이라든지 여행 장소, 이제 차량 세팅, 차량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기능 정보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알려주고 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유머를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차량에 대한 정보들 기능 이런 것들을 문의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큼 이제 대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POC를 이제 해봤는데
자연어를 서비스를 이제 차량 내부에 했을 때 AI 음성 비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음성 비서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내부에서도 이제 AI 음성 비서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은 AI가 생성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I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답변, 이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해당 평가를 그런 주로 사업화하는 셀렉트스타라는 기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어떤 답변을 생성했을 경우에 세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지문에 대한 적합한 문서를 잘 검색했으면 0.4점을 주고, 또 검색한 문서를 기반으로 정확히 답변을 생성했는지를 0.6점을 줘서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평가를 내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 내부 점수를 쪼개서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이 있고 없고를 그냥 바이너리로 문서를 잘 검색했다, OX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오히려 낫다, 바이너리 기반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기준이라면은 이제 이를테면 뽀로로야 나 오늘 생일이야 부럽지,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답변을 생일이시라니 저도 기쁘네요,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세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어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점, 나머지는 다 충족했다, 바이너리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0.6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스몰 LLM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 특화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이번에 봤는데요. DACP라고 해서 기존 파인 튜닝과는 다른 게, 보통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질문답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프리트닝과 유사하게 관련된 지식 정보를 그냥 넣는 겁니다. 개념 설명 중심의 도메인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는 프리 트레이닝이 있었고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해서 파인 튜닝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이 중간에 DACP 과정을 거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DAC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인스트럭트 형태로 된 모델에서는 학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중에서도 이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 트레이닝만 된 모델이 있고 사실 인스트럭트 모델이 있는데, 바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인스트럭트 모델이 사실은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사용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모델, 이제 프리 트레이닝만 된 그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도메인 정보를 학습시킨 다음에 다시 인스트럭트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 자체가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냥 일반 작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과연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은 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기업 정도가 돼야지 자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자체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ACP를 적용했을 때 이제 도메인별로 성능이 굉장히 향상됐다. 금융 도메인 같은 경우에 39%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담 관련된 어드바이서 성능을 측정했을 때 이제 이것을 적용하기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이제 많은 상상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에이전트 중심으로 LLM을 사업화하는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보자면 현재 국내에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제대로 이제 수익성을 내고 있는 기업은 아직은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용화와 수익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이제 작업을 할 때 교수님이 이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혼란스러워야지 이제 개인이나 작은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다양한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AI에 관심을 갖고 개인이나 작은 조직들이 역량을 좀 끌어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